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 각 후보와 정당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을 폈습니다.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 현장은 하루 종일 열기가 넘쳤습니다. 선거운동 13일 동안 여야는 심판론 대결을 앞세워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대파 논란에서 후보 비리까지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하며 치열한 격전이 펼쳐졌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야가 심판론이 반영됐다는 분석을 내놓은 가운데 투표 열기가 본투표로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느냐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의 의석을 확보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제3지대 신당의 성적표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과 정당은 하루 종일 유권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을 폈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유세 현장을 정경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지지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목리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제1야당이 국회 운영에 필요한 최대한의 권한을 반드시 획득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부산, 대구, 광주, 서울을 종횡무진 누볐습니다. 항상 광주의 선택이 정치 변화의 출발점이 됐다며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의 지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한 달간 유지해왔던 그 자세와 태도와 결기를 앞으로도 유지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와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는 인물론을 앞세워 마지막까지 표심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정현이 오면 예산도 함께합니다. 순천, 광양, 구례, 곡성을 천지 개벽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큰 정치인도 가져야겠다고 결심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대기업 유치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들도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하루 종일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한 13일간의 총력전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투표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13일 동안 이어진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마무리됩니다. 여야는 선거운동 기간 각각 다른 심판론을 들고 나와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했고 각종 구설수에 민심도 엎치락 뒤치락하며 격전지도 속속 늘어났습니다. 지난 13일간의 여야의 모습을 임경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초반부터 180석 거대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함께 비판하는 이른바 2조 심판 특위까지 구성해 선거를 정면 돌파했습니다. 반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의정 갈등과 물가 부담 논란을 키운 대통령의 대파 발언 등은 여당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고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달라며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자들이 나라를 망치는데 끝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한 표가 부족합니다. 정말 한 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 12시간을 나라를 지키는 데 써주십시오. 공천 파동과 당내 분란 속에 선거전을 시작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판세 뒤집기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30%대 국정수행 지지도 등 현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낮은 평가를 지속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양문석 후보의 불법 대출 논란과 김준혁 후보의 미군 성상납 발언 논란은 민주당 공천 파동의 문제를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막판까지 후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검찰 독재 정권 프레임을 강조하며 지지세 결집에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잘못된 길을 가는 이 정권에 대해서 이제 주권자들이 나서 멈춰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보다 강한 정권 심판을 내세운 조국혁신당과 거대 양당 심판론을 들고 나온 새로운 미래, 보수 진영의 새바람을 외친 개혁신당도 각 당의 명운을 걸고 총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국회 300석의 의석을 두고 펼친 13일간의 경쟁 성적표에 따라
앞으로 4년간의 정치 지형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우리 지역 최종 투표율은 얼마나 될까요? 사전 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본투표로 열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야의 승부가 투표율에서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광주의 총선 투표율은 예상보다 높지 않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난 17대부터 21대 총선까지 광주는 5번의 선거에서 4번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최소 0.3%포인트에서 최대 3.7%포인트 낮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이라 민주당 경선이 끝나면 선거 열기는 가라앉곤 했습니다. 하지만 20대 총선 때는 달랐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3.6%포인트 높았는데 당시 삼지대로 부상한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접전을 벌여 광주 전남에서 16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새로운 미래, 조국혁신당 등 삼지대 신당의 출현으로 광주 전남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지역민 사이에 정권 심판 열기가 높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위기감도 커 투표율은 올라갈 전망입니다. 관건은 투표율이 얼마나 될까입니다. 이번 총선 사전 투표율은 전남이 41.19%로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았고 광주는 38%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민의 높은 관심과 사전 투표율로 미뤄볼 때 최종 투표율은 기존의 총선보다 높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역대 총선 중 최고 투표율이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 전남 유권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관심은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할지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의 의석을 확보하느냐인데요. 또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제3지대 신당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22대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박승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국 지역구 254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10곳, 국민의힘은 90곳에서 각각 앞서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국 판세를 가르는 수도권과 중원,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낙동강 벨트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원을 앞세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단독 과반인 151석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체 300석 가운데 개헌 탄핵 저지선인 101석 이상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46석을 둘러싼 38개 정당의 쟁탈전도 관심거리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각각 10석과 20석 안팎씩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제3지대 신당인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목표치인 15석을 확보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캐스팅 보터로 전국의 주도권을 쥐릴 수 있게 됩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민주당의 싹쓸이 여부와 이낙연, 송영길, 이정현 후보의 득표율이 관심거리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간의 비례대표 1당 경쟁도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양당은 상대를 향해 높은 수위의 비판과 극단적 대립을 이어왔습니다. 총선 이후에도 여야의 갈등은 해소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될 제3신당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도 관심입니다. 총선 결과에 따른 향후 전국을 이현길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누가 독자적으로 과반 의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향후 전국 변화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가져갈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은 힘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한창 진행 중인 의료개혁을 포함해 교육, 노동, 연금개혁 등이 국회의 입법권과 함께 속도감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을 가져갈 경우 정권 견제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법권을 쥔 야당이 독자적으로 법률안을 밀어붙인다면 이전처럼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이어가기에도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양 당이 독자적 과반을 만들지 못할 경우 캐스팅 보트를 진 제3신당의 힘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핵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원내 3당으로 자리할 경우 여야의 대립은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은 각각 야당과 여당의 색깔이 강한 만큼 추후 당내 지도부 변화에 따라 연대를 넘어선 합당 수준의 정계 개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출산, 고물가, 지방 소멸.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지난 국회는 극한의 대립으로 정치가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느 정치 세력에 힘을 쥐어주느냐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뀔 수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열리는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8도, 장성 5도, 여수 9도, 완도 10도 등 5에서 10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0도, 나주 19도, 목포 18도 등 16에서 21도 분포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단일 의대 설립을 놓고 순천과 목포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동부권 도의원들과 국회의원 후보들은 오늘 순천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권은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위치해 있는 데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른다며 순천이 의대 신설의 최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목포 지역구 김원희 국회의원은 서남권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데다 조선업과 관련한 응급의료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응급의료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목포대에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인공지능 영재고등학교 건립 부지로 첨단 3지구 인근 지역이 확정됐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영재고 부지로 광주과학기술원과 인접한 첨단 3지구 인공지능 집적단지 바로 옆 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인공지능 영재고 설립은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약 1,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억 년 전에 형성된 신안 만제도 주상절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육각기둥이 뚜렷하고 수평으로 발달한 신안 만제도 주상절리를 오늘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고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주상절리는 제주 중문 대포해안과 경주 양남, 포항 달전리와 무등산, 그리고 포항 오도리 등 모두 5곳입니다. KBC 광주방송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역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양 기관은 오늘 광주 CGI 센터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광주 문화 콘텐츠 산업과 실감 콘텐츠 산업 등 지역 문화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상호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감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데 협력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 제주도의회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초안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3개 시도의회는 오늘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조사위가 발표한 개별 보고서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종합보고서 초안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개된 개별 보고서에 대해서는 부실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하며 불가능하다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세종의 농업 관련 정책보험에 사업비 1,946억 원을 투입합니다. 보험료의 90%를 보조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1,660억 원이 지원되고 농업인 안전보험은 13만 1,000명을 대상으로 153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농기계 종합보험에는 133억 원이 투입되며 영세 농업인에게는 모든 보험료가 100% 지원됩니다. 호남대학교 반려동물 산업학과 신설을 기념해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영욱 훈련사가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강영국 훈련사는 호남대 문화체육관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에티켓인 패티켓을 설명하고 반려동물 산업학과 재학생 등과 반려동물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올해 신설된 반려동물 산업학과는 동물보건사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등 반려동물과 관련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한국도로공사, 전남개발공사와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기관은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고속도로 경사면인 겉면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전남개발공사는 발전소 구축과 발전 수익 환원, 전남도는 인허가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목포대학교와 신안군이 2026 세계섬 학술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은 제20회 세계섬 학술대회 유치에 성공해 2026년 6월 말 신안군에서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섬 학술대회는 세계섬 연구기구 연합이 2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최대 섬 전문 학술회의로 50여 개국에서 2천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